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팀이 오사카 G20 회의 이후 두 번째 통화를 갖고 무역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쪽 협상 리더들이 공동인식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앞두고 얘기가 잘 되면 대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남아있다며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화웨이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퀄컴과 인텔, 구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IT 업체들은 화웨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용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등 부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5G 무선 장비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부품 공급을 계속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ECB가 다음 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P는 ECB가 9월에 예금 금리를 10bp 인하하고 10월에는 매월 15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로존 제조업 부문의 약세는 결국 서비스 부문도 압박할 것이라며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히며 핵심 석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드론을 격추한 지 한 달 만에 진행된 군사적 반격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군에 의한 격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팀이 G20 이후에 두 번째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역 이슈를 논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중국 협상팀 지휘자는 류허 부총리라고 밝혀졌지만 양국 통화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 관련해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얘기가 잘 되면 대면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복잡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이면서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좀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헤드라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 관련해 갖고 뭐 진행 중이긴 한데 뭐 결론이 없어요. 뭐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만나고 좀 우호적이다. 만나고 우호적이다. 상승. 만났는데 낙관적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흘러간다. 그럼 하락. 이 모멘텀 자체가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이런 어떻게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은요, 결과론으로 좀 비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결과론으로. 그때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조정 국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추가적으로 펼칠 수 있는지는 협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소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딜레이 과정을 겪고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제2의 화이 사건 같은 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항상 띠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대면에 대한 협상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미 증시를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헤드라인 자체는 두 번째 통화를 했구나. 이제 협상에 대해서 또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만 이거를 판단해야 되지. 네.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거다, 어떤 가능성을 보인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무역에 대한 부분은 잠시 보류예요. 보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상황 자체가 이끌어지면은
그때 한 번 더 미 증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옳은 순서다. 이렇게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 결과가 나와야 미 증시에 대한 부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화웨이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화웨이의 부품 판매를 허용해달라 하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은 5G 무선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 수출은 계속해서 금지할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 제재 완화를 두고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화웨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왔는데 앵커님께서 좀 정확한 질문을 좀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데, 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멱살을 이미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싸우는 중에 이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놓으면은 질 수가 있어요. 무기를 지금 가지는 건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단 자체를 막아버린 건데, 명분이 있어야겠죠. 미국 측에서도 명분이 있어야겠죠. 근데 화웨이가요, 기존에 행했던 어떻게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에 대해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는 행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명분은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 없이 미국 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저는 중국 측에서 행한 태도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화해를 쳤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화웨이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웨이가 정확하게 뜻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중화 민족을 위해 분투한다 이런 뜻입니다. 뜻부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성을 띠는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이 지분 구조 자체도 굉장하게 이상하게 꼬여 있는데 화웨이의 내막을 좀 살펴보면은 미중무역을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고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미국 측에서 이거 공급 중단을 풀고 야 너네 그럼 제대로 해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사실상. 그거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싸움에서 유리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쥐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근데 화웨이를 친다는 건 사실상 이제 중국에 있는 고위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자금을 끊겠다 하고서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화웨이가 부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품 공급을 계속적으로 막겠다, 미국 쪽은. 예, 이건 앞으로 계속 막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다른 헤드라인 자체가 뜨냐 안 뜨냐에 대한 결정이에요. 사실상. 좀 차트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화웨이 사건이 뜬 게 이제 5월이에요. 5월 초예요, 초. 자, 화웨이 같은 여건 자체가 튼다면요, 조정에 대한 랠리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화웨이 사건 자체 굉장히 이슈화 됐지만은 증시에 대한 랠리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슈 자체가 앞으로도 안 나오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화웨이 사건은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증시에 큰 영향 자체는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 사건 관련해 갖고 야 이제 풀겠다 이런 내용 자체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급반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놓냐? 안 논다는 거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근데 이 끌고 가는 상황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웨이 관련해 갖고 증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자체를 판단해 보면 저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영이 다 가격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이 계속 진행되는 한. 중국 쪽의 돈줄을 끊겠다는 미국의 입장 자체를 너무 확연하게 봐왔고, 앞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멱살 잡고 끌고 가야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 화인 멱살이에요, 사실상. 그래야지 이제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를 하고, 멱살을 잡아야 업어서 맺힐 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번 헤드라인에 대한 결론 자체를 좀 내려드린다면은 화웨이에 대한 보급공품 공급 중단 자체는 계속적으로 막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야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반영 자체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웨이 관련해서 시황 자체가 미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슈 자체가 뭐가 발생하고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차트를 보고 고수는 지금에서 찾아뵙겠지만은 새로운 이슈거리가 없으면은 눌림장에 대한 이번 화웨이 같은 사건 같은 눌림장에 대한 이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랠리죠, 랠리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부분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헤드라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웨이 제재를 가할 것이고, 화웨이와 관련된 이런 소식은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CB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S&P가 ECB가 9월에 예금 금리를 10bp 인하하고 또 10월에는 매월 15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전망했는데요. 현재 유로존의 제조업 부문이 약세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 펼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ECB의 금리 인하에 더불어서 또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시행할 것이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원님이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 부분이 네. 관건일까요? 다시 한 번만 물어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ECB가 이제 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시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왕마스터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는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앵커님이 네. 맨날 같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날짜에 대한 발표죠. 사실 이제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요. 네. 자, 날짜로 따지면은 7월 20 우리나라 한국 시간입니다. 7월 25일. 네, 8시 20시 45분입니다. 20시 45분에 대한 금리 결정하고 기자회견 자체가 열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9월에 금리 인하 계획 자체를 발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는 거는 여기 나온 두 번째 줄에서 10월에 매월 150억 유로 규모 자산의 매입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예상을 드리겠지만 좀 이따 달러 차트를 보고 3번 헤드라인을 좀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이제 고수는 지금에서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나오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주식
옵션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이제 채권, 이제 국채죠. 이제 ECB에서 사는 채권에 대한 종류가 이제 주식에 대한 옵션까지도 추가되는 상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 그리고 회사채, 그리고 국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나눠서 어떤 발표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내용이 딱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우리 ECB는 10월에 매월 150억 유로의 규모 자산을 매입할 것이다. 10월 1일부터 며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종료 날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조금씩 결정할 가능성이 커요.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 여건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유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5일 20시 45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달러 인덱스 차트를 연결하겠는데 만약에 ECB가 우리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 가동 10월부터 한다 하면요. 달러가 엄청난 초강세를 띄워버릴 거예요. 올해 아무래도 가장 강한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건데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는 10월에 하는데요. 이거는 발표 날부터 엄청나게 올라가요. 발표 날부터. 그리고 오히려 이제 10월에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월에 가정하면요. 10월까지 상승 랠리를 펼쳐버려요. 초강세를. 그러면은 10월 1일 날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왜냐면은 이제 통화정책 회의는요. 공개를 못 해요. 미리 내부적으로. 그거는 바로 교도소 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FOMC도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소스를 던졌다가 의장이 잘리는 이런 뉴스까지도 있었어요. 다음 날 공개 미리 이제 재료를 미리 기자한테 던져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져요. 비밀리에. 근데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펼쳐지는 게 이제 10월 1일부터 한다면은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진짜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실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대가 나와버린 현상이 자체 펼쳐요. 이게 시장의 반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선반영 자체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7월인데 이제 8월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끊겠죠. 7월 말부터 7월 말, 8월, 9월. 그러면은 약 2개월간 엄청난 달러에 대한 초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엄청난 이제 장기 랠리 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포커스는 딱 그거예요. 매수에 대한 단가, 정확한 손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이제 유로 매도죠. 유로 매도에 대한 단가, 그리고 손절에 대한 위치값. 이거를 명분을 정확하게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거 관련해 갖고 내일 강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좀 이따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 볼 때 과거 이제 ECB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종료할 때 어떤 반영을 일으켰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왜 2개월이라는 모멘텀 구간을 달러 강세로 관점을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달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멘티스 972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해당 이슈로 미국에겐 추가 타격이 없다면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언 구해봅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제가 중국 증시 이제 차이나 50이죠. 차이나 50에 대해서는 차트를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양해를 드리겠고요. 최근 사실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은요. 제가 시간을 내 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카톡방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짧게 좀 설명을 지금 시간에 이제 5분, 10분 내로 끊어갈 수 있는 설명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왜냐면은 좀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도 관련성이 굉장히 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분 성함 좀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실까요? 멘티스 9723님입니다. 네, 제가 꼭 이 부분은 멘티스 9723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방송 규정 내에서 방송 시간 내에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해갖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강연회를 안 오시더라도 제가 이 아이디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꼭 답변을 드리는 카톡방을 통해서 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답변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오프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뉴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드론을 격추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군사적인 반격이 이뤄진 건데 그런데 이란 측은요, 또 미군에 의한 격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 서로 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유가가 굉장히 재밌죠. 이번 주 내내 한 500틱이라는 추세가 엄청나게 반영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네, 일단은 이 상황 내에 또 이제 이게 헤드라인이 이제 언론이 조금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국제 유가도 꿈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전혀 꿈틀거리지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헤드라인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좀 웃긴 게 이제 외신에서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꿈틀이라는 표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솔직하게 상황 자체가. 정말 꿈틀거렸다면은 월요일부터 떨어졌던 이제 500틱 분량의 반이라도 좀 반절이라도 이제 조정에 대한 국면을 겪든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추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꿈틀댔다는 건 어떤 기준에 대한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겠고요. 이제 외신을 좀 비난하고 싶네요. 사실 오늘은 외신을. 지금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여건입니다. 네. 이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뉴스는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띄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야 화해하자. 그래 미국도 그래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나온 상황에서 격추를 했다. 그럼 하락에 대한 압력 자체를 오히려 올리는 반등에 대한 랠리장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무서워요 사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자체는 완전한 추세장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항상 월요일 화요일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최근에 급반전적인 태도 자체를 가졌었죠. 얘는 싸우는 국가인데 갑자기 화해를 하재. 야 이건 매도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도네. 이건 급반전 이러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매도네. 하고서 이제 매도에 대한 뷰 자체만 계속적으로 강조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제 고점 단가부터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유리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황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화해에 대한 명분을 좀 파괴하는 거죠.
화해에 대한 상황 자체를 격추했다는 건. 그러면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상황 자체를 보는 게 나은데 제가 이런 타이밍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에 어긋나는 형태를 떴는데 차트에서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격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세 자체에 대한 어떤 급반전적인 모멘텀 자체가 차트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럼 아직은 시장에 반영된 이게 상황이 아니다.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영될 거다 하고서 판단 자체를 내릴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이 내용 자체만 따진다면 화해에 대해서 선을 긋는 상황이 되겠죠. 화해하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싸울 만한 명분 자체를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유가에 대한 상승 어떻게 보면 이 시황만 딱 보면요.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를 끌 만한 내용인데 문제는 정황이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차트라든가 어떤 여건도 상승 랠리를 다시 펼치려면은 어떤 정황 자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여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입장 내에서 이 시황 자체를 나온다 한들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야 여기 이제 저점이야 급 상승할 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된다. 여기 이제 저점을 뛸 거야. 최근 저점을 뛸 거야. 할 만한 상황 자체가라든가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따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전혀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 격추 관련해 갖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